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리얼 입문과정 18강 드디어 육신과 오행을 연결해보는 그 육신과 오행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네요. 18강 되어 있는데 아래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쓴 거 보여드릴게요. 뭐가 되게 많죠. 그래서 쓸 내용이 상당히 많다 생각하시고 촘촘하게 필기를 하세요. 괜히 처음부터 글씨 크게 썼다가 진짜 이거 뭡니까? 계속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이렇게 투덜거리지 마시고 글씨 작게 하면서 하나씩 알아가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육신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육신이라는 건 비겁, 그러니까 십신과 그냥 같이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웠는데, 이 육신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만의 어떤 개성이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관이 있나 없나, 이 사람이 인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이제 육신으로 보죠. 그래서 이 육신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과 개성과 그 사람의 틀을 한번 살펴보는데, 오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행은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갑이다. 그러면 이제 분출하는 속성이 있고, 이 사람이 화가 많다. 그러면 확산하는 속성이 있겠죠. 우리 오행에 관한 것은 스텝 0와 스텝 1에서 공부를 좀 하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십신, 육신에 대해서 지금 리얼 입문 과정에서는 쭉 하고 왔는데 이 두 개를 이제 한번 연관지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잔 말이죠. 자, 그러면 육신은 개성이나 능력이었다면 오행은 그냥 무의식적인 거. 그래서 이 무의식은 육신보다 앞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행의 특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갑목부터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 개수까지가 쭉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갑목이라는 것만 있어도 비견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을목 겁재 쭉쭉쭉쭉 나와서 경금은 편관의 특성, 신금이라는 이 오행은 정관의 특성을 가지고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이 오행 하나가 어떤 육신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 감이 안 오시죠?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적으면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목은 분출하는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쓰세요. 화는 확산하는 기운인 거 알고 계시죠? 토는 중개하고 전환하는 기운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고, 금은 수렴하는 거였죠. 수렴하고 수에서 응축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앞에서 쭉 그 오행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목이라는 건 우리 비견겁재로 봅니다. 갑을 따로 안 나눌게요. 비겁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 화는 식상으로 봅니다. 비겁, 생, 식상. 비겁은 식상을 생하죠. 자, 목생화하죠. 그 다음 식상생재하죠. 그래서 토를 재성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금을 재생관, 관성으로 보고 수를 인성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간별로 비견겁재, 식신상관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오행이 가지는 어떤 육신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말인데 뭔가 되게 어렵죠. 자, 그래서 이 오행에서 이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 어떤 사회적인 사회의 발달 과정과 연계시켜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그 역사편 그 정리해 드린 것도 이번 그 강의 밑에 링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목은 비겁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발달 과정을 한번 보면 이제 무리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그것을 원시 공동사회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때는 계급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목이 있는 사람은
막 위아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동질감이 상당히 강하죠. 자, 그래서 목이 있는 사람, 내 사주에 목이 있다? 그럼 되게 이렇게 친근하고 그렇습니다. 비견겁재랑은 또 다르죠. 자, 비견겁재가 뭔가 경계가 있는, 비견이나 겁재가 경계가 있는 그런 어떤 동질감이었다면 목이라는 건 경계가 없어요. 그냥 이 원시 공동사회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무리 생활을 이루는, 자, 이런 비겁의 사회, 이게 목의 오행이 나타내는 어떤 그 상징인데요. 자, 그러면 목이라는 건 사람이 사주에 목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네 마음 같고 네 마음이 내 마음 같고 이심전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경계가 없죠.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경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 목은 막 이렇게 잘 친해져요. 불특정 다수랑 친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고, 그 다음 이유 없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동질감. 자, 그러면 뭔가 비견겁재랑 비슷한 어떤 목의 특성이 있네요. 하지만 이 육신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비겁은 이유가 없지는 않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생존을 위한 동질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견겁재라는 게 내 사주에 없더라도 뭔가 목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경계심이 좀 덜하고 그 다음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식상이라는 게 내가 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화와 유사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인데, 자, 지금 이것을 사회 발달 과정상으로 보면 원시 공동사회가 연장되는 겁니다. 연장되는데 뭔가 이때쯤은 농업혁명이 일어난 그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식상의식이 그 시대적인 어떤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일을 막 벌이는 겁니다. 일을 벌리다. 새로운 일을 벌인 거죠. 이 농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을 잘 벌려요. 그리고 그 일을 속도를 냅니다. 속도를 내다. 왜냐면 화는 확 이렇게 확산되는 성질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일을 벌리는데 이게 뭔가 식상 같은 경우는 식상생재해야지 재를 향해서 보는 그 어떤 목표치가 식상도 나름의 목표치가 있는데 화는 그런 목표치가 있다기보다 그냥 무조건 전진이에요. 못 먹어도 고란 얘기죠. 그래서 후퇴가 없다. 그러니까 막 확산하는 것이 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 사주에 식상이 없는데도 막 일의 속도를 내고 뭔가 확산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면 이 사람 화가 많은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식상 같은 경우는 화랑 식상의 어떤 그런 다른 점을 보자면 식상은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거죠.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식상의 활동을 통해서 생재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상이란 자체가 실천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내가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그런 모습인 것에 반해서 이 화라는 것 자체는 그냥 확 확산되는 거예요. 일을 벌려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토는 우리가 사회 발달 과정에서 봤을 때 어떤 봉건사회 같은 그런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원이 있고 영주가 있고 그렇다 그죠? 그래서 뭔가 공동체가 있는 그런 어떤 조직들
우리 제가 그거였죠. 제가 어떤 영역이 있는 것이었다. 그죠?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의 관리, 그 영역 안에서의 공동체 유지. 자, 그런 의미에서 토를 재성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봅니다. 자, 그러면 재라는 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인데, 자, 재를 가진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진짜 열의를 다해서 막 이렇게 완전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꼼꼼하게 챙기고 막 하겠죠. 그런데 반해서 이 토라는 것은 그냥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그냥 협조해 주는 수준, 재성이 막 자기가 나서서 하는 거라면 재성은 일간이 극하는 거였다. 그죠? 근데 토라는 건 협조해 주는 것. 자, 무관심한 듯, 토가 무관심한 듯 보인다. 그죠? 하지만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것, 뭔가를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자식을 키운다고 했을 때 재성을 가진 사람은 자식을 진짜 막 옷도 잘 입히고 양말도 깨끗하게 빨아입히고 그 다음 학원도 잘 보내고 탁탁탁탁 잘 챙기고 뭐 이런 어떤 행태라면 이 토를 가진 사람은 그 아이를 예의주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이 틀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무관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명령권자 이런 키워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재성하고 다른 점은 뭔가 했을 때 재성은 진짜 잘 가게 직접 나서서 직접 인도하는 거죠. 인도하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래서 내가 사주에 재가 없어도 토가 있다, 토가 많다 라고 하면 뭔가 이제 목표를 향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그 다음 협조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대신 엉덩이는 좀 무거울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토가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관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성은 이제 어떤 국가가 완성된 단계, 뭐 제국주의 시대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냥 국가의 틀이 완성된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금이라는 것의 특성을 여기다가 적어 봅시다. 금은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다. 자, 금은 어떤 결실이죠. 그래서 모범이 됩니다. 모범이 되고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늘 그 자리에서 딱 그 틀을 보여주고 있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고정된 인물. 자, 그래서 금의 역할이 이렇게 고정된 것. 그리고 근데 그게 상당히 모범적인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금이 있는 사람들은 이래요. 자, 그런데 관성은 물론 관성도 틀이지만 이 모범이 되는 다른 사람의 타의 모범이 되는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이 관이라는 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된 거죠. 내가 극받은 거니까. 그래서 관이 많으면 내가 바르기를 강요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의무도 많지만 권리도 많은 것이 또 관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관은 없지만 내 사주에 금이 있다면 뭔가 한결같이 고정되게 어떤 틀 속에서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수 같은 경우는 이 국가에서 넘어서서 우리 다양한 체제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체제들을 형성하는 것을 이 마지막 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인데 자, 이 수라는 건 진짜 응축된 것이죠. 이 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본능, 그 다음 어떤 DNA 이렇게 적을까요? DNA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수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력도 뛰어나고 이해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수가 잘 발달한 사람들은 상당히 똑똑하죠. 임수일간 이런 사람들 보면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인성은 내가 받아내는 거죠. 내가 사랑받기 위해 받아내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수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나고 보니까 주어진 것이에요. 주어지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래서 관심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치 인성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 육신에서 어떤 인성, 십신에서 인성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왜? 인성은 내가 받으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 거죠. 받다, 그 다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하다, 예쁨 받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줬다? 그러면 인성이 있으면 불만도 많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받다, 요구하다, 인위적 노력을 통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기억해내는 겁니다. 자, 수의 어떤 인성적 특성이 주어진 것, 본능적인 어떤 이해력, 상상력이었다면 인성은 또 조금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육신과 오행의 차이, 각 오행별로 어떤 육신적인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목은 비겁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화는 식상과 비슷한 속성, 토는 재성과 비슷한 속성, 금은 관성과 비슷한 속성, 수는 인성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선 공부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단계가 나아가면 오행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행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심오하고 그 다음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사유해야 될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쉬운 공부가 아니다. 자, 그런데 지금 2번 육신의 오행별 차이를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식상이 목이고 어떤 사람은 식상이 금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재성이 화이고 어떤 사람은 관성이 화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수일간은 수생목하죠. 수생목하죠. 수일간일 때는 목을 식상으로 쓰고 그 다음 목생화하죠. 목일간은 화를 식상으로 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금극, 목하죠. 금일간들은 금극, 목해서 목을 재성으로 쓰고 자, 그 다음 수국화하죠. 화일간에게 관성은 수죠. 그래서 이게 일간에 따라서 식재, 관인, 비견겁재 마찬가지입니다. 오행들이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인성 실컷 배웠고 식신, 상관 뭐 이런 거 실컷 배웠죠. 근데 이 식신도 목식신, 화식신, 토식신, 금식신, 수식신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거죠. 갑자기 땡 하시죠. 무슨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아, 갈 길이 멉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거 한 번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생화하죠. 화생토 했죠. 자, 이게 양의 운동이었다, 그죠? 그래서 무토, 기토에서 이제 대음량이 전환되죠. 토, 여기 무토고 기토죠. 자, 그래서 토생금하고 금생수 합니다. 자,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양 운동에서는 가장 절정은 화죠. 자, 음 운동에서 가장 절정은 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목생화, 금생수 이것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목의 목적은 화죠. 금의 목적은 수입니다. 자, 그래서 수화가 중요한데 수는 음이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려는 속성이 있고 화는 양이죠. 올라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화는 궁극이 어떤 목적일 수가 있어요. 목적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형광펜을 딱 드시고 지금 여기 화 있죠. 화에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그 다음 수에 동그라미 딱 쳐봅니다. 자, 그러면 이 수화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목적을 향해서 삶을 꾸려나간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색깔펜으로 표시를 해놓고 우리 식상부터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머리가 아프죠? 자, 식상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자, 식상 되어져 있네요. 자, 식상에서 목을 식상으로 쓴다? 뭐 생목이죠. 식상은 일간이 생하는 것이죠. 수생목이죠. 그럼 수일간들이 목을 식상으로 쓰겠네요. 자, 그러면 수일간에는 임수일간과 계수일간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목 식상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목은 우리 앞에서 분출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럼 식상은 나의 표현인데 수는 고요하게 응축되어 있는데 표현이 확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있는 사람이 수는 조용한 편이죠. 조용한 일간이 조용하게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자, 갑자기 말을 벼랑간 분출하듯이 말하는 소리를 확 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식상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식상은 일간이 생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할 때 확 이제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식상을 화로 쓴다. 자, 그러면 목생화 하는 목일간들이 화식상을 쓰겠죠. 그래서 우리 목화상관 이런 경우는 또 상당히 이렇게 뛰어나게 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화에는 우리가 표시를 했죠. 어떤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화랑 수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목생화 하니까 이 목일간들은 어떤 결과보다는 이 식상의 일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일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자체가 목적이고 과정이 즐거워야 되는 거죠. 과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라는 건 확산이었죠. 그럼 목일간은 뭔가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확산하는 어떤 표현들, 다시 말해서 상당히 활달해 보일 수 있겠죠. 목일간들은. 그래서 좀 시끄러워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말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도 있고 자, 그런 어떤 화를 식상으로 쓰는 게 목일간입니다. 자, 그 다음 화생토 하죠. 병화일간과 정화일간이 이제 토를 식상으로 쓰는데 토 식상을 볼게요. 이 화일간이란 것 자체가 확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일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뭔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이 시끄럽다기보다는 뭔가 활달하고 뭔가 유쾌하고 쾌활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토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멈칫하는 거죠. 그래서 막 말을 하다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생각을 돌이켜보는 그런 어떤 식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하생토라는 것 자체도 꾸준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꾸준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토일간이 이제 무토와 기토일간이 금을 식상으로 쓰네요. 이 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아주 뭉쳐져 있죠.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하는데 딱 길게 안 하고 짧게 하는데 이게 칼 같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어떤 표현, 날카로운 표현, 자, 그래서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죠. 말 속에 칼이 있을 수 있겠죠. 말 속에 칼이 있을 수 있겠다. 자,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다. 정확하게 일을 처리한다. 칼같이 일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수를 식상으로 쓰는 건 금일간 드릴 텐데 금일간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겠죠. 금생수 하는데 수라는 것 자체가 고요하고 응축되어 있고 조용한 것인데 아까 수도 화처럼 목적이었죠. 그럼 이것도 일 자체가 목적이고 자, 금일간들도 과정을 중시하죠. 과정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의미가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런 표현 자체가 차분하겠죠. 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요하게 뭔가 나레이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를 식상으로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목화 상관을 쓰거나 금수 상관을 쓰면 상당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성을 볼까요? 자, 우리 식상이 내가 이렇게 생하는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었다면 재성은 어떤 사회적인 결과물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는 일간이 극하는 것인데 역시 아까 화나 수는 목적이 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수일간은 수극화한다, 그죠? 그러면 임수나 계수일간은 이 재가 목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애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를 취하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토일간들 있죠. 토일간이면 무토와 기토일간인데 수는 또 궁극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토일간들도 돈을 꼭 벌어야 되겠다. 내가 내 영역을 지켜야겠다. 어떤 재를 취하는 것이 삶의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수일간이나 토일간은 재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재가 생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식상생재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식상생재가 잘 되면 좋겠다. 자, 토일간이나 수일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 자, 화재성과 수재성은 또 다르겠죠. 자, 화를 재성으로 쓴다. 그러면 이 재성이 확산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확산되는 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불리는 것이죠. 자, 불리는 재성, 뭔가 투자하고 뭔가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재성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수의 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꽁꽁꽁꽁 토국수 하면서 딱딱딱딱 모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저장하고 저축하는 거죠. 이게 모이는 겁니다. 이 수가 이 토에 의해서 딱 이렇게 모여가는 거죠. 그리고 이 토일간은 잘 모읍니다. 잘 모은다. 자, 그래서 나중에 되면 자산 규모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금일간 같은 경우는 목을 재성으로 씁니다. 경금일간과 신금일간이죠. 자, 그러면 금일간은 목이 재성이니까 목은 나의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돈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돈을 목적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목이라는 재성은 분출하고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서 이 재성, 이 결과물인데 이 영역이 계속해서 뭔가 분출하는 계속해서 나오는 뭐 그런 모습들, 그렇다고 거기에 어떤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닌 그런 모습들. 그래서 목을 재성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토를 재성으로 쓰는 경우는 목일간이죠. 간목과 을목이 토를 재성으로 쓰는데 토는 뭔가 두리뭉실한 느낌이다, 그죠? 그래서 이 토를 취하기 위해서 목극토를 열심히 한다? 그런 건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중개하고 전환하는 돈이다? 자, 그러면 이 토라는 건 어떤 과정 속에 있죠. 그래서 돈이 목적이 아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다. 돈은 어떤 수단이고 과정이다.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것이죠. 그냥 이 과정상에 필요한 것이다.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목일간들은 돈에 대한 악착 같은 어떤 집착 같은 것은 별로 없겠다.
자, 그 다음 화극금 합니다. 자, 그러면 화일관들은 이제 금을 재성으로 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일간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금왕절, 그러니까 가을생, 그 다음 수왕절일 때, 그 다음 이게 모광절일 때, 그럴 때도 이런 것과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화극금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금이라는 게 우리 앞에서 한결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한결같고 모범을 보이는 게 금이라고 설명을 했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벌어서 함께 쓰자. 뭔가 한결같은 그런 재성의 모습을 보이는 게 이 화일관들의 재성입니다. 자, 관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체크하고 갈게요. 화나 수가 목적인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화나 수는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화가 관인 사람은 화극금, 금일간들이 이 관을 되게 추구하겠네요.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이겠네요. 그 다음 수극화 하니까 화일간들, 병화일간과 정화일간이 이 관을 궁극의 어떤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일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관이 화다. 자, 관이 하다. 그럼 나는 보이는 곳에 근무할 수 있어요. 자, 관이 수다. 그러면 안 보이는 곳에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인다는 얘기는 뭔가 드러나고 화려하고 뭔가 확산되고 유명해지고 이런 관을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화극금 되면서 내가 재련당하면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도 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금일간의 화관성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해지고 싶고 드러나는 관, 화려한 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수도 이 화일간이 추구하는 관인데 이 수가 관이라는 것은 진짜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궁극적인 어떤 1인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내 노하우를 잘 갈고 닦아서 악착같이 내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이 분야에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화일간의 수관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진짜 좀 최고가 돼볼 거야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금일간과 화일간이라는 것이고, 목을 관으로 쓴다면 토일간이겠죠? 그러면 무토일간이거나 기토일간일 텐데 이 목은 이 토를 기반으로 커 나가죠. 목극토 하지만 이 목이 또 커 나가죠. 자, 그래서 이 목의 관성을 쓰는 토는 키워주는 것 이렇게 적을게요. 다시 말해서 이 관이 막 무지막지하고 최고가 되겠다 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한 칼 날리는 그런 관이 아니라, 자, 씨앗이 날라왔어요. 이 토가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토일간에 관을 쓰는 사람들은 인자해 보입니다. 인자함이 묻어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겠죠. 좋은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토일간은 목을 관으로 쓰고, 자, 토를 관으로 쓰는 건 수일간일 텐데 수는 임수와 계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토극수 한다. 그 말은 뭔가 이 토라는 이 관성은 마치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았죠. 아까 전에 우리 어떤 공동체를 형성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런 틀을 만드는데 이 공동체 안에 일간도 있고 비겁들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쫙 모아놓는 그런 어떤 관의 모습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목일간이 관성을 쓴다, 그죠? 간목이나 을목일간이 금을 관성으로 쓰는데, 자, 이것은 금 자체가 또 한결같고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목의 관이라는 건 진짜 무슨 이순신 장군처럼 딱 이렇게 고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게다가 모범까지 보이면서
책임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다 이렇게 적읍시다. 자, 이렇게 보이는 게 목일간의 금관성을 쓰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제 인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나 수는 그 사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인성을 쓰는 게 화생토 해서 무토나 기토일간은 화인성이 목적일 수가 있겠네요. 인성은 공부잖아요. 공부 자체가 목적일 수 있다. 그러면 성적이 안 나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이 화인성입니다. 화생토는 자체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화의 인성이 만약에 문서라고 한다면 이 문서는 만약 부동산 문서라고 칩시다. 그러면 화려한 데 있는 문서예요. 그래서 화려한 데 있는 문서, 그 다음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성이라면 확 이렇게 개방된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자, 그래서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수가 인성이다? 그러면 목일간이겠네요. 간목과 을목인데 역시 이 수생목 하는 거 공부 자체가 목적이지 내가 뭘 이 공부를 가지고 뭐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것보다 공부 자체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수인성이죠. 그래서 조용하게 독서실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 수라는 인성 자체가 뭔가 조용한 깊은 생각이죠. 생각이 깊다. 자,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수생목은 또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도 이제 수생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의 문서를 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용한 곳의 문서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이 명리라는 건 정답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이 수일 때 인성이 뭐일까를 자기가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쭉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목을 인성으로 쓴다? 그러면 화일간이겠네요. 목생화 하면 병화일간이거나 정화일간일 텐데 이 목이라는 게 순수한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생각 이런 것을 하는 사람, 이 순수하다는 말은 목이라는 건 경계가 없었죠. 자, 그 다음 문서가 있다면 애들이 되게 많은 동네거나 아니면 학교가 많은 동네거나 이런 데 문서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인성을 쓴다. 그러면 금일간이겠네요.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자, 토생금 한다. 토라는 건 뭔가 묵묵하고 그냥 우뚝 서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토는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그 재성 같은 역할을 또 하기도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는 인성, 방향을 제시하거나 어떤 묵묵하게 자리 지켜주시는 어머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토 자체가 중개하고 전환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인성 자체가 딱 선을 긋다. 자, 요까지 내가 공부할 거야. 그 이상은 나는 공부 못하겠어. 요까지 내가 할 일이야. 요 이상은 아닌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선을 잘 그을 수도 있고 성격 전환이 확확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금생수 하죠. 수일간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요. 자, 금을 이제 인성으로 쓴다. 금 자체는 냉철했죠. 그래서 냉철한 사고, 생각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금은 또 고정이니까 의외로 고정된 사고를 하면서 금이 또 이 금 자체는 관성이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어떤 틀을 묶어 놓는 사고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금이라는 것 자체가 수렴하는 것이니까 차분한 어떤 생각 이런 것 조용한 생각 이럴 수도 있고 이 또 금이라는 게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카롭고 매섭고 이런 엄한 어머니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되게 뭘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십신을 배웠고 이 십신
대해서 오행이 달라졌을 때 이 십신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일간이 무엇일 때 뭘 인성으로 쓰고 뭘 재성으로 쓰고 무엇을 관성으로 쓰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체크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